자, 지금 여러분들 궁금하셨죠? 그 5가지의 구급에서의 어떤 선택 과목이 있는데 내가 그 선택 과목들을 선택을 했을 때 결국 내가 받은 원점수에 대해서 조정 점수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에 대한 것을 갖다가 대략적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013년도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난이도가 높았었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행정법 같은 경우는 지금 만점을 받았을 때의 조정 점수가 이쯤 이제 진행이 됐을 때 과학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정도의 조정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70점 혹은 그보다도 약간 좀 낮아도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니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은 행정법에서 100점을 받는 것과 과학에서 65점, 70점을 받는 것이 같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때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아무리 문제가 쉬워도 100점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실수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 과학 같은 경우에는 몇몇 문제를 갖다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같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요. 상당히 당시에는 체감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과학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후회를 했었지만 실제로 그때 합격을 했던 사람들을 보게 됐을 때는 과학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고요. 다음 좀 보시죠. 지금 보시면은 올해 이제 진행됐던 국가직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과학 같은 경우에 조정 점수는 거의 동등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시험이 거듭될수록 뭐 난이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거의 동등한 상태의 조정 점수가 이제 보통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외에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난이도에 따라서 그 만점을 받았을 때의 조정 점수가 상당히 좀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대가 어느 정도가 필요한데 다른 어떤 주요 교과 있지 않습니까? 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한국사 같은 것과 비교했을 때 지금 내가 그 주요 교과에서 얻을 수 있는 성적이 이만큼이고 합격에 필요한 성적은 이만큼일 때 나한테 지금 필요한 조정 점수는 대략적으로 몇 점쯤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을 때 다른 과목들보다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성적이 어느 정도고 그럼 내가 원점수를 몇 점 정도 맞아야 되는가를 갖다가 계산하기가 상당히 쉽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정 점수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요. 내가 학습을 할 때 필요한 부분, 내가 이만큼의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스스로가 판단해서 조정하기가 좀 상당히 쉬운 거죠. 다음도 좀 보시죠. 2013년도 교육행정직이 출제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점수가 상당히 좀 널뛰듯이 편차가 상당히 큰데 과학 과목의 경우에는 거의 일정하죠. 그래서 실제로 과학에서 합격에 필요한 성적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70점에서 80점 정도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출제가 되는 문항 중에 두세 문항 정도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버릴 수도 있고 내가 풀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선택 과목을 아무리 시험을 잘 본다 하더라도 결국 그런 어떤 주요 교과의 한 문제와 선택 과목의 한 문제가 같은 점수를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시험 시간을 갖다 활용할 때 상당히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과목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두세 문항 정도를 갖다가 취사 선택해서 이쯤은 상당히 시간을 좀 적게 투자를 하고 차라리 다른 과목을 푸는데 시간을 좀 더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나한테 필요한 점수는 대략적으로 80점, 그리고서 나는 목표를 90점 정도로 잡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과학의 그 범위 중에서 일정한 부분, 나에게 좀 더 쉽게 와닿지 않는 부분은 학습을 할 때도 효율적으로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학 과목의 가장 큰 장점이죠. 조정 점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형성된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문제를 갖다가 풀 때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을 스스로 선택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습 양 자체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공부를 하고 두 번째 공부하고 세 번째 공부하고 할 때마다 거의 비슷한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반면에 과학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한 번을 갖다 이해할 때는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한 번 제대로 나한테 필요한 파트들을 갖다가 익히고 나면 그 다음 파트들부터는 상당히 좀 시간을 줄여서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나한테 필요한 성적이 이만큼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결정을 짓는다면 그 중에서 내가 좀 더 시간을 투자할 부분과 시간을 좀 더 줄여서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을 갖다가 나눠서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할 겁니다. 다음도 한번 보시죠. 2014년도 세무직에서도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보시면은 과목들이 출제가 되는 난이도에 따라서 상당히 표준 점수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과학은 이 정도로 거의 같은 조정 점수가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보시면은 원점수 10점만큼 차이가 나지만 조정 점수는 10점만큼이 차이가 안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굳이
100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지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다른 과목과 비교했을 때 필요한 만큼의 성적이 80점 정도 라인, 70점이나 80점에서 형성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도 좀 보실까요? 이건 국가직이나 아니면 서울시 문항에서만 한정되는 현상은 아닙니다. 지방직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거의 동등한 형태의 조정 점수가 이제 결정이 되고 있고요. 행정법이나 행정학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80점 라인이면 충분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을 선택을 했을 때의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학습의 양 자체를 조절하고 학습에 필요한 시간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실제로 시험 시간에 들어갔을 때 나한테 시험 시간을 갖다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을 내가 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주요 교과가 상당히 좀 쉽게 등장을 해서 나한테 선택 과목을 풀 시간이 좀 더 많이 주어진다면 모든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과학은 항상 나오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좀 주요 교과가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됐을 때는 내가 과학 과목 중에 특별하게 두세 문항 정도는 버리고 반드시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좀 더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합격에 필요한 성적을 갖다가 유지하는 그런 어떤 조정이 상당히 좀 용이한 과목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 과목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 선택했을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과목이죠.